제가 저번 주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블로그 강의들 보면은 정말 많은 강사들도 있고 많은 강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블로그에 대한 지식들이 단편적으로 당연하게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장님도 모르게 머리에 박히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500자 이상 적어야 된다, 뭐 2000자 이상 적어야 된다, 뭐 서로 이유 추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체류 시간만 뭐 많아지면 된다, 아니면 또 주제를 딱 한 가지만 해야 된다. 금치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많은 말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후에 제가 까먹으니까 강의 끝나고 질문 주시면 지금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이런 말들 중에서 당연히 맞는 말들도 많이 있지만 아닌 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들었을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정보들 많이 들었을 때 여기서는 이렇다 하고 저기서는 저렇다 하고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항상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단정 짓지 마시고,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이유를 찾아보는 순간 찾아보고 합당하다고 느껴지고 다른 정보들을 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다 보면요, 블로그가 쉬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 강의를 듣더라도 저도 약간 어떤 식으로 해라 라는 게 아니라 이해를 먼저 많이 시켜드리려고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무조건 네이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편하고, 그리고 어떤 말 들었을 때 왜 그렇게 하는지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 시작을 해볼 텐데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스택궁. 스택궁 들어봤다 1번 눌러볼까요? 스택궁이라는 말 들어봤다. 이거 모르시는 분은 사실 없을 것 같은데. 스택궁이라고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3번. 들어본 적이 없다. 오, 스택궁. 그런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올챙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모르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조금 경솔했네요. 네. 스택궁이라는 게, 스택궁이 뭐예요? 블로그에 보면 스크랩, 댓글, 경솔한 강사님이란요. 지원한 사람이. 어쨌든 스크랩, 댓글, 공감의 줄임말이에요. 우리 블로그 보시면은 블로그 하단 부분에 스크랩 하는 거 있죠? 댓글이랑 공감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이.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게 상인수출 비법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이 스크랩 댓글 공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단 한 명도. 그냥 하면 좋다더라. 그러니까 왜 하는지 모르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모르고 그냥 좋다더라, 그 안 해도 된다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만 봤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이거를 되게 과장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너무 그냥 과소평가해가지고 내버려두는 경우도 있는데, 또 어뷰징 해가지고 늘리신 분도 계시죠. 댓글 공감 막 눌려가지고 적품주의에 딱 걸리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 스크랩 댓글 공감이라는 이 세 가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상위 노출이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팅 글은 들어가는데 상위 노출 효과가 전혀 없는 게 태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정확히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자, 스크랩 댓글 공감 풀어서 적을게요. 스크랩 댓글 공감이죠. 마우스가 어디였죠? 네. 이 스크랩 댓글 공감, 이 역할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각자 역할이 달라요. 그리고 분명히 상위 노출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 좋더라가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저번 주 강의 뭐였죠? 저번 주 강의 들으신 분 숫자 1번 한번 들어볼까요? 저번 주 강의 들었다. 저번 주 강의 C랭크랑 다이아로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랭크 다이아로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스탯곡의 본질은 블로그 4대 지수에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네이버는 블로그 지수에 따라서 상위 노출 순위가 바뀌죠.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블로그 지수 점수가 높아야지만 어떻게 돼요? 상위 노출에 유리할 수 있다. 유리해야지 어떻게 돼요? 경쟁력 있는 키워드를 가져가더라도 상단에 노출시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C랭크 다이아로직이 개발되기 전에는 어때요? 그때는 블로그 그냥 대행사들이 그 로직만 지키고 댓글 공감만 막 늘리면은 무조건 상위 노출되던 때가 있었죠. 대략 10년 전에. 저번 주 강의 내용입니다. 살짝 복습하면서 들어갈게요. 그때는 뭐 한 달에서 3달 정도면은 그냥 상단 노출이 됐습니다. 실제로 작업을 하면은. 그런데 이런 게 뭐 블로그를 활동을 안 하더라도 실제로 가능했던 거죠. 이 시즌에는 한참 대행사 엄청 많이 생겼을 텐데 어쨌든 넘어가서 그 C랭크 다이아로직을 세분화해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거, 블로그 지수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 게 뭐예요? 4대 지수입니다. 자, 첫 번째 블로그 활동성, 두 번째 블로그 인기도, 세 번째 글 주목도, 네 번째 글 인기도가 있어요. 이 네 가지로 좀 세세하게 나뉘게 되는데 옛날에는 이런 게 없이 그냥 한 가지로 했습니다. 한 가지로. 지수 점수가 그냥 한 가지라고 보면 돼요. 지금은 다르죠. 하나하나 좀 설명 들어보면은 블로그 활동성은 뭐냐? 블로그 운영 기간, 게시글 수, 그리고 글쓰기 빈도, 그리고 최근 활동성을 중점으로 보는 지표예요. 이걸 보고 점수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블로그 인기도가 뭐냐? 방문자 수, 방문 수, 페이지 뷰, 이웃 수, 스크랩 수. 그러니까 블로그의 인기, 블로그의 전체적인 사용자들의 들어오는 사람들의 활동성을 보는 지수예요. 자, 세 번째. 뭐예요? 글 주목도. 블로그 탭에 우리가 글을 쓰게 되면은 노출을 시켜줍니다. 자, 노출을 시켜줬을 때 노출된 기간 동안 클릭이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블로그가 제가 글 적을 때도 제가 주장하는 바로는 글 쓰는 시간도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리는데 블로그 글 볼 때 포스팅 작성했을 때 근데 블로그 통계를 보면요, 그러니까 연령층 나오고 이 사람들 언제 보는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간에 맞춰서 포스팅하는 걸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때 이제 뉴 글 해가지고 블로그 뜨잖아요. 그 뭐 어플에도 뜨고 그때 자 블로그에 노출이 될 텐데 새로 글을 쓰면은 그 노출됐을 때 노출 대비 클릭률을 보는 게 글 주목도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 숫자 1번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그러니까 블로그 글이 노출됐을 때 이 노출된 기간 동안 5분 동안 노출됐는데 클릭이 얼만큼 되는가가 글 주목도예요. 이게 잘 되려면은 키워드도 마찬가지로 좋아야겠고 글도 제목도 좀 잘 지어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글 인기도가 있어요. 인기도는 글 자체만 평가한다. 다이아 로직에 가깝죠. 글 자체만 평가해가지고 이 글이 소비자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면은 블로그 지수와 상관없이 상위 노출을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블로그 점수가 안 좋더라도 별로 그냥 블로그 어제 만들었는데 글 인기도가 좋다라고 하면은 이 글은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이아로직인 거죠. 자, 자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는데 이걸 예시로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자 스크랩 공감 댓글은 어디에 포함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블로그 활동성인지 인기도인지 주목도인지 글 인기도인지.
정리하자면 스크랩은요, 글 인기도 지수를 올려주고요, 공감이랑 댓글은 블로그 인기도 지수를 올려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쉽게. 스크랩은 글 인기도가 뭐라고 했어요? 글만 평가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지수 상관없이 노출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예요? 내 글이 스크랩만 되면은 블로그가 안 커져 있는 지수가 낮은 블로그더라도 내 글은 노출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만 되면요? 스크랩만 되면요. 그래서 강의들 들어보시면은 이 글 스크랩 하시면은 뭐 준다, 뭐 이북 준다,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글 노출시키려고. 글.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숫자 2번 눌러볼게요. 많이 보셨잖아요. 이 글 스크랩해서 가져가면은 이거 뭐 준다, 이북 줄게요, 뭐 어디 뭐 초대해 드릴게요. 내 글의 경쟁력에서 높이려고, 상위 노출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블로그가 보니까 글도 별로 없어요. 글이 얼마 없는데 이 스크랩이 진짜 제대로 되면은 어떻게 돼요? 상위 노출이 되고 진짜 경쟁력이 센 키워드인데 그 2, 3위까지 오를 수가 있는 거죠. 블로그 글이 얼마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4개, 5개밖에 안 썼는데 뭐 검색량 10,000개 제가 지금 상위 노출됐어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공감 댓글은 블로그 인기도 지수라고 했어요. 블로그 인기도가 뭐예요? 방문자 수, 방문 수, 페이지 뷰, 이웃수, 스크랩 등 해가지고 사용자들의 활동성을 보는 지수다. 이 블로그 인기도 지수는 공감이랑 댓글이 채워지면 된다. 여기서 나온 질문이 뭐예요? 그러면은 공감 댓글을 받는 거는 좋다 이건데, 우리 블로그 어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플 쓰다 보면 이웃들이 올라오는 글이 있어요. 그럼 그냥 글에 안 들어가더라도 좋아요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글을 안 보고 좋아요를 누르면은 블로그 인기도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간다 1번, 떨어진다 2번 눌러볼게요. 떨어진다 2번, 올라간다 1번. 블로그 글도 안 보고 좋아요만 눌렀어요. 그럼 블로그 인기도가 올라가냐 내려가냐예요. 올라간다 1번, 내려간다 2번. 자, 정확히는요, 그것 공감만 댓글만 달아서 지수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글을 안 보고 글을 들어오자마자 체류 시간이 짧더라도 좋아요 공감이 많으면 블로그 인기도 지수는 올라가요.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번 강의할 때 체류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C랭크, 연쇄성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오해를 좀 하시면 안 됩니다. 좋아요, 그냥 공감 댓글이 늘어나는 거는 블로그 인기 지수에 좋아요, 당장 효과가 나타나진 않지만 무조건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 스크랩을, 자, 나는 글을 써가지고 스크랩을 누군가 내 쓴 글을 보고 스크랩하게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나는 그런 재능이 있다. 숫자 1번 눌러볼까요? 난 글 쓰면은 남들이 무조건 스크랩하게 해갈 수 있어. 숫자 1번. 안 계신가요? 자,
스크랩은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이 스크랩은, 글을 아무리 잘 쓰더라도 사실상 블로그에서 스크랩 당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좀 활용을 하면 좋냐? 이 스크랩에서 중요한 거는 진짜 관심 있는 사람의 스크랩이 유효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블로거가 있는데, 애견용품에 관한 것만 좋아하는 블로거예요. 애견용품에 관한 것만 좋아하는 블로거인데, 갑자기 사장님이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수영, 뭐 배드민턴 이런 거에 대한 글을 스크랩을 해갔어요. 그럼 이 스크랩은 뭐 점수가 낮아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유효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는 분들 숫자 1번 넣어볼까요? 관심 있는 사람이 실제로 스크랩하는 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숫자 1번, 김선 선생님 이해가 안 되세요? 예를 들어서, 일본 여행을 가려는 사람이, 여행 블로거가 일본 여행에 대한 글들을 막 스크랩해요. 뭐, 일본 오사카 맛집, 일본 오사카 뭐 여행 코스 이런 것들을 막 스크랩합니다. 스크랩을 해요. 그러다가 사장님의 블로그에 있는 오사카, 뭐 택시비 이용 방법, 이런 거에 대한 글을 스크랩 해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스크랩 점수가 굉장히 높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아무나가 스크랩을 해가는 것과 진짜 관심 있는 사람, 트래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남으니까 기록이. 알고리즘이 다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었는지. 그래서 실제 관심 있는 사람이 스크랩 하는 게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은 이 스크랩을 역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역이용하는 방법인데, 자, 예를 들어봅시다. 조금 어려워요. 집중 잘 해보세요. 자, A라는 블로그의 글을 내가 A예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A다. A라는 블로그의 글을 상위 노출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노출시키고 싶은 글을 12월 25일 날 포스팅을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A라는 블로그고 일본 오사카 여행이라는 글을 12월 25일에 포스팅 예정이에요. 그래서 B라는 블로그를 따로 준비를 합니다. 본인이 따로 준비를 해가지고 일본 오사카의 여행에 관련된 다른 글들을 스크랩을 하기 시작해요. 일주일 전부터 여러 가지 글들을 스크랩하고 시작하고 12월 25일 날 글을 쓴 다음에 어떻게 해요? B 블로그에서 A의 블로그 글을 스크랩 해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글 인기도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다. 숫자 5번 눌러볼게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진짜 중요한 거 알려드리는 건데, 이거. 처음 오픈하는 겁니다. 처음 오픈. 이게 유일하게 블로그 지수가 낮은 분들이 상위 노출되는, 사실상 저는 처음에 할 땐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어요. 이게 원래는 네이버에서 자반에서 블로그 저품질에 빠지기 쉬운 작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진짜 깨끗한 IP.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아이디만 바꿔서 로그인한 다음에 이 작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저품질에 걸려요. 무조건 걸려요, 무조건. 무조건 걸립니다, 무조건. 정말 깨끗한 IP. 그리고 같은 브라우저에서 같은 쿠키 값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만든 아이디가 아니라 당연히 다른 사람 아이디여야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것도 중요한데,
그러면은 나 스크랩 다 해가지고 글 노출 다 시켜야지. 그게 아니고 스크랩 글은 내가 진짜 노출시키고 싶은 글 하나만 내 블로그에 공식 글 하나 제대로 오픈시키고 싶다는 거 하나만 작업하는 거야. 하나만. 여러 가지 글을 하면은 작업이다 라고 인지를 해가지고 적품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대표글 하나만 어떻게 한다? 이 작업을 통해 가지고 노출을 시킨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사용하던 아이디 안 되죠. 내가 사용하던 컴퓨터 안 돼요. 멀리 사는 친구나 부탁을 해서 할 수 있겠죠. 아니면 그 아이디를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할 수도 있고, 그쵸? 기록이 아예 남으면 안 됩니다. 뭐 비슷한 연관성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것도 방법인데 일단 아이디도 내 컴퓨터에서 로그인 하던 건 안 되겠죠? 약간 작당 모의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숫자 3번 눌러볼게요. 두통이 좀 심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하다. 그렇다고 이거에 집착하시면 안 되고, 제가 항상 말하는 뭐예요? C랭크 다이아로직 생각하신 다음에 일단 근본 있는 블로그를 만들어야 된다. 제가 11월 6일인가 8일에 이거 블로그 강의 새롭게 좀 진행해보겠다 하면서 새로 만든 블로그가 있어요. 그게 11월 달에 그 글 적어가지고 정보성 글만 적어가지고 조회수 2,000 나왔거든요. 11월 달에 PU 17명, 서로 이웃 26명. 11월 달에. 그 전에 글 하나, 일기 형식 하나 있었는데 그건 지우고 2,000개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순수 정보성 글입니다. 순수 정보성인데 글 이때 20 몇 개인가 적었을 거예요. 11월 달에. 이게 뭐예요? 키워드 찾고 카테고리 나누고 어떻게 해요? 연쇄작용할 수 있게 만들어두고, 그리고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제 한 가지로 쭉 적는다. 주제가 여러 가지 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블로그 안에 주제가 여러 가지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카테고리에 명확히 나누지 않고 연쇄작용이 일어날 수 없게끔 글을 구성해 두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처음에 어렵기 때문에 블로그 주제를 한 가지로 시작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많이 오해해서 어떻게 해요? 블로그는 무조건 한 가지 주제로만 해야 돼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처음 블로그 이거 강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단편적으로만 그렇게 하라더라라고 생각을 끝내지 않고 왜 그렇게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면 블로그가 점점 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지금 총 12월달 들어와가지고 블로그 글 지금 36개인가 적었을 거예요. 총 11월부터 지금 12월 중반까지. 그래서 월간 저번 달에 2,000 나오고 저번 주에 1,400 조회수가 나온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항상 무언가를 들으시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약간 오해가 생겨가지고 다르게 좀 와전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되게. 자, 그리고 여기서 스크랩, 약간 관심 있는 사람이 스크랩 해야 된다고 했죠?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아요? 공감 댓글도 똑같아요. 공감 댓글도 똑같습니다. 우리 서로 요 추가할 때 막 이곳저곳 막 광고하는 사람한테 추가하고 뭐하고 추가하자고 하잖아요. 제가 그런 거 말고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이거 추가하라고 하는 게 그 뜻은 이 뜻이에요. 그 뜻이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헬스랑 운동에 대한 블로그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이 아까처럼 뭐 애견,
아니면 뭐 페인트 칠, 뭐 아니면 어디 뭐 그냥 사업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좋아요 누르는 것과 같은 헬스 블로거나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는 게 점수가 다릅니다. 점수가. 예를 들어서 스크랩이나 이 공감 댓글이 관심 없는 사람이 스크랩을 하거나 공감 댓글 누르면 1점이라고 봤을 때 관심 있는 사람이 누르면 5점이에요. 관심 없는 사람 10명 누르는 것과 관심 있는 사람이 10명 누르면 10점이냐 50점이냐 차이가 나는 거고, 100명이면 100점이냐 500점이냐, 1000명이면 1000점이냐 5000점이냐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서로 이웃을 마구마구 추가하는 게 아니라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끼리 추가를 하고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추가를 해야겠죠? 이거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어떻게 하라더라, 뭐 좋아요 눌렀는데 소용이 없다더라, 뭐 그냥 댓글만 달고 좋아요만 누르고 블로그 안 들어오면 마이너스더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어쨌든 내가 올린 글을 보고 들어와서 다른 글까지 보게 만드는 게 가장 베스트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좋은 블로그를 만들어야 된다가 결론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진행을 하는 것과 모르고 진행하는 거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 와이프가 이번에 저한테 블로그 배우면서 글을 적는데, 이번에 글 4번째 적었었는데, 4번째가 5번째 적는데 노출이 안 되니까, 본인이 배운 대로 막 키워드 해가지고 노출이 안 되니까 되게 약간 위기소침해 있더라고요. 이제 하나하나 알려줬는데 지금 5개째 썼는데 이제 30명이 딱 들어온 거예요. 어제 하루 딱 쓰자마자 30명이 들어와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블로그를 배워보시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재미 들리는 겁니다. 재미 들리는 거. 그래서 오늘 블로그 들었던 것들 잘 복습하시고, 매주 들으시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블로그 글 써보시면서 해야 결과도 나오고 늘 수 있다라는 거. 듣기만 하면은 무조건 까먹어요. 무조건. 그래서 제 강의 매주 들으시면서 하나하나씩 변경해 보면서 포스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크랩 공감 댓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뭐 다음이나 다음 강의 때는 그럼 이웃은 어떤 사람들을 좀 추가하는 게 좋은지, 좋아요 댓글을 어떻게 좀 빨리 늘리고 관심사 해가지고 찾고, 저도 이게 이웃을 늘려야 되는데 새로 만든 블로그 이웃 추가를 지금 안 해가지고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서로 이웃이 26명이니까 많이 없죠. 서로 이웃 활동만 잘해도 사실 블로그 지수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떤 게 올라가는지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겠죠. 본인이 부족한 점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내가 C랭크적인 부분이 부족한지, 다이아로직적인 게 문제인지 본인이 체크할 수는 있어야 될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 하시는 분들 숫자 5번 눌러볼까요? 유익하셨나요? 사실 이 스크랩 관한 거는 처음 오픈하는 거라서 그래서 실제로 스크랩만 잘 작성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 뭐죠? 그 카드기, 포스기 막 광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스크랩 하나로 노출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어쨌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건 있습니다. 스크랩을 해가지고 노출시킬 때 제가 연쇄성, C랭크의 연쇄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쇄성이 중요하다. 스크랩 돼가지고 노출시켰는데 그 글만 보고 블로그를 나가버리면은 어때요? 굉장히 아깝겠죠. 그래서 스크랩을 통해서 글 인기도가 올라갔을 때 이 3가지를 다 챙길 수 있는 방법, 동선도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